아하, 방금 얘기를 해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이었나 봅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로 어제죠. 만 64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별다른 일정 없이 생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다만 지지자들이 보내온 화환이 무려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날부터 지지자들은 많은 축하 꽃바구니를 보냈고 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수령 수차례 거부했던 대통령 경호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밝히기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그제, 그러니까 17일에 오전 11시 31분쯤 도착을 했는데 네. 수치인 부재로 송달되지 못했고 그리고 관저에도 서류를 보냈는데 같은 날 오전 9시 55분에 도착을 했지만 역시나 경호처 수치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안진영 기자님, 혹시 현재 그 탄핵 심판 서류 보낸 거는 관저의 정문으로 가서 못 받은 거고 지지자를 꽃다발은 뒷문으로 가서 받은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똑같이 배달이 됐는데 한쪽은 받고 한쪽은 받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또 헌재가 이 서류를 직접 갖다 주는 건 아니죠. 집배원을 통합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어땠는지 언론사들의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난 16일에는 헌재에 서류를 두고 집배원들이 갔을 때 관저에 들어가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내부 관계자가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17일과 18일에도 집배원은 이 탄핵 관련 서류를 들고 또다시 관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저 집배원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관저에 이른바 사람이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다리다가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야, 안 받겠어요 하고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건데 허준 변호사님 계속 대통령실이 안 받고 보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다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뉴스로 알고 있지만 네. 법원의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송달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리가 있고 이 송달이요.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건도 굉장히 엄격하고 실제로 송달을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송달 방식에 의해서 유효하게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라고 봐서 그 요건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들이 실제로 재판에서도 많이 다투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법한 송달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송달 처분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기에 요식행위 이런 게 아닌가 봐요. 서울에 보냈다 그런 차원이 아닌가 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 송달의 방식이나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방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뭐 그 자리에 놓고 오는 유치 송달의 방법, 그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할 때 효력이 생긴다고 봐서 발송 송달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헌재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안 받으니까 송달이 됐다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뭐 업무가 아닌데 그걸 받아야 되냐, 이건 정당한 사유 있는 거부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유치 송달이 안 돼야지 발송 송달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유치 송달이 이미 안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 관보나 게시판에 공시를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최종적인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송달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으면 또 한 번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서 송달 간주를 효력을 발생시킬 건지 이런 입장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허준 변호사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도 우편물 같은 거 집배원분이 오신 다음에 특히 등기 같은 거 등기 우편 같은 거 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띵동 띵동인데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그 받으시는 분이 아이고 저희가 지금 급한 일 때문에 나왔는데 경비실을 좀 맡겨줘요. 보통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이 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동거인이라든가 피용자, 종업원 이런 식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교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도 굉장히 다투어지는 부분인데 경비원이 실제로 송달을 했다가 송달의 효력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고 인정받은 사례도 그래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편물을 전달해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 경비원이 수취인으로서 자격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업무를 상시하지 않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다가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송달의 효력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마 헌재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평행이론 그런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김현주 대변인님 네. 이게 뭐 딱 데자뷰 같다는 말도 해요. 그 탄핵 중에 그 생일 맞은 분이 과거에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보수정당에는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 탄핵 트라우마를 안겼던 7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교롭게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직무가 정지되었던 상태에서 생일을 맞이했었던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달 후인 2017년 2월 2일에 65세 생일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한광옥 비서실장과 뭐 참모진 13분 정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생일에는 국수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찬으로 칼국수를 간단히 이제 같이 하면서 뭐 케이크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분위기가 아무래도 그때 분위기였던 만큼 그런 거는 생략을 했지만 시민분들이나 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화환 같은 거 많이 전달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거를 좀 받았었고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이제 꽃다발 같은 게 많이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꽃다발은 수령을 하신 것으로. 근데 이제 직무정지 상태에서 또 생신을 맞이한 거죠.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당시에는 직무정지가 된 지 약 2달 정도가 시간이 흘렀었고 또 사안이 달랐죠. 이번에는 직무정지가 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 헌법 8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혐의를 지금 현 윤 대통령이 받고 있다는 점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데자뷰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생일 맞은 거 말고도 최지문 교수님 뭐 데자뷰가 또 있다면서요? 압수수색 관련된 겁니다.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되고 나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청와대죠 그때는. 그때도 청와대에서 이걸 허락을 안 해가지고 결국 압수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공조수사본부 여기는 이제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함께 공조의 수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그저께 압수수색을 시도하러 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전화 통화한 게 6번이라고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비화폰의 기록은 그러니까 통화도 녹음이 안 되지만 비화폰의 통화 내역의 기록은 경호처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에는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왜냐면 경찰청장은 6번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 몇 시에 대통령과 당시 경찰청장이 통화를 했다 이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걸 이제 내일 그러니까 그저께 얘기하기를 어제 그러니까 내일이란 표현은 어제 알려주겠다고 보낸 거예요. 그냥. 어제 또 갔어요. 공주수사본부에서. 근데 어제 또 뭐라고 그랬느냐. 비협조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고요. 4시 50분경에 경호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하면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지난번 11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11일에도 공조본에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당시에도 경호처에서 공무상 또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압수수색이 지금 불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도 안 받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서울지방 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밝혔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네, 법적 책임 지겠다고 하는데 경호처가 압수수색 막는 거죠. 등기 좀 받아주세요. 등기는 안 받고 등기가 법과 원칙 절차에 아무것도 안 받는 겁니까? 등기를 받아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말씀하시는 오늘 제가 법적 답변할 법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게 핵심인데 저걸 답변하지 않고 일단 뭐 기자들이 막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막 질문 쇄도했잖아요. 핵심을 물어본 거잖아요.